10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남승엽 융자 전문인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2월 이제 뭐 마지막이네요. 네, 다음 주 조금 며칠 남아 있긴 하지만, 네, 그러네요. 네. 자 오늘 저희가 먼저 나누어 볼 네. 내용이 여러 가지 몰개지 관련된 소식입니다. 네, 좀 많은 좀 변화가 있나요? 네, 뭐 저희가 뭐 작년도 그랬었지만 계속해서 이제 경제 뉴스를 처음에 이제 말씀해드리고 이제 큰 뉴스들이 많았었으니까. 근데 이제 좀 올해가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융자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바뀌고 네. 좀 변화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저희가 먼저 융자 얘기들을 좀 먼저 시작하고 네. 나중에 이제 기회 되는 대로 경제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네. 네, 지금 뭐 융자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지금 혹한기를 네.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계속되고 있죠. 네. 그래서 작년 중순 이후부터는 좀 계속 그런 모양새로 지금 계속 되어가고 있는데 네. 뭐 그 미국에 이제 그 몰개지 은행 협회가 있습니다. 근데 네. 거기에서는 매 주마다 이 몰개지 신청을 하는 이제 건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이제 신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거를 집계를 하고 그 지수를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매 네. 주마다. 근데 저번 주까지 보니까 저번 주에 그 발표된 거 보면은 그 전주보다 한 13%가 하락이 됐었어요. 그 전주보다 더 감소가 돼서 네. 지금 그러니까 몰개지 신청이 이제 줄어들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전전주와 비교를 하면 그 전주에는 전전주도 물론 하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이 한 7% 정도가 됐지만 이번엔 다시 또 한 3% 정도가 하락이 되면서 이 하락세가 굉장히 좀 심각하게 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뭐 물론 아시다시피 지금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 금리잖아요. 이제 그렇죠.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몰개지 금리가 좀 지금 한 달 동안 좀 폭등하고 네.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가장 컸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좀 뭐 지수이긴 하지만 좀 이 지수만 보게 되면 옛날에 28년 전으로 내려간대요. 그러니까 네. 28년 전에 그 낮았을 때 그 지수와 맞먹을 정도 지금 하락세가 됐다고 지금 합니다. 네. 자, 뭐 그런 가운데에서도 지금 뭐 좋은 뉴스는 아니지만 제가 저번 달 방송과 그 저저번 달 방송에서 언급해드렸듯이 네. 이 바뀐 내용들 중에 하나가 이자와 관련된 내용이 바뀌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융자를 받아서 뭐 이자가 가장 큰 이제 이슈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죠. 그 중에 이제 이자를 결정짓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네. 근데 그 많은 그 요소들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사실상 크레딧 점수, 네. 그러니까 신용 점수와 그 다운 페이먼트의 퍼센티지에 따라서 이제 이자의 등급이 이제 나눠지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거와 지금 이제 달라졌던 이제 부분이 이제 은행에서 은행은 아니죠. 이제 이게 이 다시 개정이 된 이 룰에 따르면요, 이거는 은행에서 이 역할을 해서 이자를 결정지게 됐지만 이 뭐 하나의 룰이 있죠. 이 룰은 이제 그 연방 그 주택 융자 기관에서 네. 이제 그 룰을 정하고 그걸 이제 은행에 배포를 해서 은행에서 이제 그걸 따라가게 만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은행에서 똑같은 룰을 적용해서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이게 이제 5월 1일부터 이제 바뀌어질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저번에 해드렸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공문이 나오고 나면 이제 은행 쪽에서는 자기네들이 임의적으로 이제 그 실행을 하는 것을 좀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당기는데 지금 웬만한 은행들을 보니까 지금 4월 초순부터 네. 그러니까 4월 한 5일에서 10일 정도 사이에는 모든 것이 이제 바뀌어질 것 같은 분위기로 되어 있고 계속해서 네. 이렇게 뭐 날라옵니다. 저희한테 네. 노리스로.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큰 부분이 이제 그걸 이거죠. 이제는 융자를 받을 때 정말 가장 좋은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네. 정말로 좋은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다운 페이먼트를 예전보다는 더 네. 많은 다운 페이먼트를 요구하게 되었고 네. 또한 이제 크레딧 신용 점수죠. 이제 네. 신용 점수도
굉장히 상한으로 조정이 되면서 네. 이제 더 좋은 크레딧 점수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네. 물론 그 점수가 융자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자를 얼마나 잘 받느냐 못 받느냐 네, 그 네. 문제에 있어서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이 되게 됐거든요. 네. 그럼 저번에 살짝 말씀해드렸지만 그 바뀌기 전에 아직 바뀌지 않았지만 바뀌기 전에 그 모습을 보면은 가장 좋은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다운 페이먼에 그렇게 큰 상관없이 네. 한 740 이상 정도를 가지시게 되면 그래도 가장 좋은 이자를 받았어라고 네.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근데 이제 바뀌어지는 내용에 따르면 이제 그 크레딧 점수가 740이 아니고 760, 780까지도 이루어지고요. 네. 또 다운 페이먼도 이제 25%가 아닌 30% 이상의 다운 페이먼이 이루어졌을 때 네. 이제 좋은 이자를 받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일반적인 이제 내용물들이 거고 사실상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조건들, 그러니까 요소들로 인해서 내 이자가 구성이 되는데요. 그 중에 여태까지 없었던 부분이 이제 요번에 이제 하나가 포함이 됐는데 네.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제가 설명해드릴 그 인컴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네. 저희 인컴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융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가 이자는 둘째 치고라도 이자의 승인 여부가 제일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인컴이겠죠. 네, 네. 그러니까 소득 보고가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물론 융자 액수는 천차만별이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융자를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을 내가 보고하고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기본점이 되는 것이 이제 소득 대비 총 부채 비율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네. 저희는 DTI라고 해서 Debt Income Debt to Income 네. Ratio라고 저희가 이제 불려지게 되는데 네. 이거 쉽게 얘기를 해서 내가 얼마나 벌고 있는데 지금 한 달로 따져서 어느 정도 벌고 있는데 인컴이 그 인컴에서 총 부채 비율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인 부채 비율 플러스 앞으로 집을 융자를 받으면서 생기는 페이먼들 이 모든 페이먼들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은 융자 승인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컴퓨터가 하는 일이다 보니까 몇 %까지야라고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분이 크레딧이 굉장히 좋고 다운 페이지도 많고 어느 정도 됐을 때는 그 레이쇼가 굉장히 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네. 들면 뭐 50% 가까이 돼서도 된다 할지라도 융자 승인 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한 45%에서 한 47% 안으로 네. 이제 성립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융자 승인이 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한 달에 10,000불을 법니다. 10,000불을 벌어요. 그러니까 10,000불에서 내가 한 4,700불 정도의 페이먼이 모든 페이먼으로 네. 이루어진다. 내 모든 개인적인 페이먼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뭐 차를 갖고 있으면 차에 대한 네. 그 먼틀리 페이먼이 있을 수 있고 크레딧 카드에 그 미니멈으로 주어지는 그 액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네. 액수들 다 플러스 그리고 이번에 집을 사면서 그 집에 이제 페이먼이 이제 결정이 날 거 아니에요. 네. 그 페이먼들을 다 합친 가격이 이제 47% 그러니까 4,700불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고 하면 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융자 승인이 나게 되는 거죠. 네. 자 이러면서 그 융자 승인이 났으면은 거기로 끄시고 이 부분이 그 퍼센티지가 네. 퍼센티지가 이 이자를 결정짓는데 역할을 하지 않아요. 네.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가장 좋은 이자를 받을 수가 있으세요. 물론 크레딧 점수가 좋고 한다고 하면 네.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바뀐 개정에 따르면 이 DTI라고 불리는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게 40%로 묶어놨어요. 네. 그래서 물론 예외는 있어요. 예외는 40% 이상 다운을 하신 손님들에게는 이것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40% 다운을 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모두 적용이 되는데요. 이제 네. 그런 분들에 한해서 내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40% 이상이 될 경우에는 이자의
이제 네. 안 좋은 면으로 또 다가서서 부담이 또 가장 커지는 거죠. 네. 이자 차이가 조금 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게 사실 뭐 융자 시작한 지 꽤 오래됐는데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 뭐 2000년 전에도 그렇고 2000년 후에도 그렇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러한 것이 룰이 생기지 않았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자를 결정짓는 것들이 이런 것이 없었었는데 요번에 이제 처음 생기면서 많은 분들이 좀 하나 더 좀 생각을 해봐야 그러니까요. 되는 것이 네.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저 여기까지 듣고요.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 정보 시대 오늘은 남승엽 융자 전문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크레딧 점수도 네. 더 좋아야 되고 네. 다운 페이먼트도 좀 더 많이 하면 더 유리하고, 네, 네, 그렇죠. 이제 좋게 표현하면 유리하고라고 네, 이제 하는 말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제 집을 사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뭐 지금 집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지금 집 가격 상승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시고 집을 구하는 데서도 지금 힘들어하시고 네, 그래도 내가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또 몰개지 금리가 올라가면서 또 몰개지의 이자율도 또 덩달아서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좀 어려우신 상황인데 네, 거기에 이제 또 다시 지금 이자를 받는 데 있어서도 그러니까요. 이렇게 힘들게 네, 또는 더 좋은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예전에 그러지 않았었던 부분들이 더 강화가 되면서 네, 좀 압박을 굉장히 많이 당하고 있는 상황인 거는 같습니다. 네, 뭐 근데 거기 따라서 뭐 좋은 소식도 뭐 제가 저번에도 있어요. 네, 좀 말씀해 주셨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런 분들도 있지만 사실상 그 몇 년 동안 이게 집가격이 상승되면서 네, 이제 처음 집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처음으로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네, 힘들어하셨었겠죠.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가장 컸던 문제가 이제 집 가격이 상승되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뭐 지금 자본이 다운페이니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집을 오퍼를 넣으면서 이제 거기서 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겠죠. 네, 네, 가격을 깎아야 되는데 가격을 깎지도 못하고 누구는 더 올려서 오퍼를 넣고 그러니까 거기서도 네, 이제 자연스럽게 소외가 당하게 되고 또 집을 팔려고 내놓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융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제 프리 퀄리피케이션 레터를 통해서 그 네, 사람을 바이어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거기 내용을 보면은 처음 집 사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다운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오퍼들은 다운페이를 많이 하거나 뭐 집가격을 그렇게 깎지도 않고 하는 경우들을 먼저 선택을 하기 때문에 많이 네, 밀렸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작년 말이죠. 올해 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시 이제 새롭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제 룰이 있었던 거죠. 이제 네, 그게 바로 소득 상한이 있는데 그 소득이 어느 정도 아래로 잡히게 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또 그 분들이 first time home buyer라고 규정을 짓게 되게 되면 이자는 정말 가장 좋은 이자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크레딧 점수가 뭐 680, 660이다 할지라도 네, 그리고 처음 집 사는 사람이 아닌 분들이 이제 받는 그 굉장히 그런 분들이 다음 페이도 많이 하실 거고 그러면은 그분들이 받는 가장 좋은 이자 네, 내가 처음 집 사면서 그 정도 점수는 되지 않고 다운페이는 없지만 좋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 퍼스트 홈바이어의 성격을 가진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네, 좀 더 느슨해진 거죠. 네, 그래서 네, 지금 상황은 여러 가지 이 이자를 받는 데 조건들이 이렇게 있지만 처음 집 사시는 분, 퍼스트 홈바이어의 그 규정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 제약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네, 룰에 네, 따라가지 않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운페이를 얼마 하시든 그리고 뭐 크레딧 점수가 어느 정도 이상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660, 네, 680 이라 할지라도 가장 좋은 이자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새롭게 규정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 규정 중에 인컴이 가장 문제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처음 집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제 걸림돌이 되시는 것은 요즘에 임금 뭐 상승이 굉장히 많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인컴도 굉장히 많으신 분들
또는 안 된다 할지라도 뭐 허스밴 와이프가 같이 융자에 참여하셔서 같이 이제 묶여서 하다 보면 그 두 분이 이제 합쳐서 인컴이 어느 정도 꽤 많이 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 이제 그 규정이 이제 카운티마다 정해져 있는데 중간 소득에 제한이 걸려 있는 그 액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저번에 말씀해드렸지만 95,700불.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제 카운티마다 틀려지겠지만 지금 한인분들이 거의 다 이제 막 분포되어서 이제 거주하고 계시는 그런 카운티에서는 지금 95,700불이 이제 책정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인컴 아래로 소득을 보고하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처음 집을 사시는 분으로 간주가 된다라고 하면 네. 지금 변해가고 있는 그 이자 조정 그 룰을 거기에 적용이 되지 않으시고 가장 네. 좋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시니까 뭐 좋은 뉴스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싶어요. 이 분위기 속에서도 그래도 좋은 소식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소비를 제한하는 쪽으로 정책이 많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소외된 계층들을 어느 정도 더 혜택을 주는 분위기로 지금 뭐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네. 항상 그 경계선에 계신 분들이 고민이 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네. 뭐 좋은 그 쪽으로 이제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 네. 그 경계선에 계셔서 조금 부족해서 이제 완전 또 높아지는 이율로 받으실 수도 있는 거고. 네, 어쩔 수가 맞아요. 없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분위기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정책을 잡고 있는데 물가가 너무 높잖아. 이거 잡아야 되지 않겠어? 근데 소비가 문제야. 소비가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소비를 잡기 위한 정책이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기존에 집을 갖고 계셨던 분들 집 있잖아. 뭘 이렇게 굳이 움직이려고 해. 네. 이럴 때 좀 숨고르기 좀 하고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자. 근데 지금은 어쨌든 집을 한 번도 구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고 집을 구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좀 혜택을 좀 넓혀 주는 게 낫지 않겠어? 네. 라는 범위 내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나쁜 정책만은 아니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하지만 그 이제 가운데 서 있는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물론 거기에 이제 들어가긴 하지만 또 그 경계선에 서서 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저런 혜택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네. 있을 수 있으니까 어느 그게 문제인 정책이나 거죠. 그런 나 부분은 그럼요. 있죠. 네. 그럼요. 네. 네네. 아무튼 네, 지금 몰기지에 관련된 소식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다음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짧게 그 캐시아웃 재용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 텐데요. 네. 캐시아웃 재용자라고 하면 뭐 집을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융자의 종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집을 사시는 데 있어서 융자 받으실 거고요. 그죠? 네. 그리고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 지금 현재 같은 경우 이자가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 높은데 나중에 그러니까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지금의 이자가 계속 되리라는 뭐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내려갈 것이고 네. 지금 많이 높게 주고 샀지만 이자율을 많이 높게 주고 샀지만 나중에를 대비해서 나중에 내려갔을 때 또 한번 재융자의 선택권을 주어질 수가 있겠죠. 이자가 네. 내려간다고 하면 그러니까 재융자가 있고 그리고 또는 집을 사용해서 내가 지금 현재는 지금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집 가격이 상승되어 왔기 때문에 다운을 적게 하셨던 분들도 네. 분명히 지금 집의 그 밸류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을 밸류가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나의 그 자산이 어느 정도 축적이 되어 있겠죠. 이제 네. 그게 바로 이제 에쿼리라고 이제 불려지는 거잖아요. 네. 그 에쿼리를 어느 순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게 뭐 내가 지금 어떠한 뭐 구상이 있어서 뭐 비즈니스를 한다든가 또는 갑자기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돈이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물론 크레딧 카드를 사용해서 할 수 있겠지만 크레딧 카드는 굉장히 이자가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집을 사용해서 어떤 에쿼리를 뽑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실 거예요. 이제 네. 그게 바로 이제 이제 거기에 이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캐시아웃 재용자라고 이제 불려지는 거죠. 네. 근데 이 캐시아웃 재용자는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그 3월 말이 되면 이제 바뀌어지게 될 텐데요. 네. 집을 사서 캐시아웃 재용자를 할 경우에는
그 기다려줘야 되는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오늘 샀어요. 다운페이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내가 돈이 지금 필요해요. 네. 그래서 집을 담보로 해서 내가 집을 에쿼리를 뽑으려고 합니다. 그럼 내일 내가 그 융자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게 일반적으로 한 6개월 정도를 기다려야지만 다시 융자를 캐시아웃 재융자를 할 수가 있으십니다. 물론 네. 캐시아웃 재융자가 아닌 그냥 일반 재용자는 음.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뭐 언제든지. 1개월이 되던 네. 2개월이 지나든 간에 캐시아웃 재용자의 경우에는 기다려야 되는 텀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텀이 지금 3월 31일 이후로 네. 12개월로 이제 늘어났어요. 아, 현재 6개월에서 현재 6개월, 12개월 12개월로.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바뀌어진 뭐 큰 이유라기보다는 이제 은행에서도 저희도 생각하다시피 지금 집 가격이 그러니까 작년 거의 6월이죠. 작년 네. 6월 달부터 어느 정도 이제 그 집이 팔려나가는 그 판매량도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집 가격도 조금씩 이제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잖아요. 네. 분명히 그것도 이제 은행에서는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세인 이런 시간에 똑같이 룰을 적용을 해서 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은행에서는 리스크를 안고 그 캐시아웃 재용자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리스크를 좀 부담하고 싶지 않으니까 지금 이제 하락장에서는 어느 정도 시간을 좀 더 늘려서 이 이후에 융자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판명이 난 거겠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경제 상황이 지금 계속 호황을 누리고 또 집 가격이 지금 계속 상승세로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룰이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네. 네. 하지만 지금은 반대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은행을 보호하고 또 어느 정도 이제 트랜잭션을 또 똑같은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어떠한 소비를 네. 점차 이제 막는 거죠. 막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이 기간을 좀 더 늘린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 기간은 다시 또 뭐 변경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이런 룰들은요. 네. 계속해서 변경되어 왔었어요. 네. 그래서 6개월, 3개월, 12개월 또 어떤 곳에서는 사실 제가 지금 말씀해드리고 있는 이 것들은 일반 융자에 한해서입니다. 네. 그리고 융자는 이 일반 융자 말고도 이 법을 지키지 않고 그 테두리 바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융자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융자들은 또 다른 자기들 그 회사들만의 룰이 있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해드리고 있는 거는 일반적인 융자의 룰을 지금 말씀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라디오 정보 시대 오늘은 남승엽 융자 전문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몰개지 관련된 소식들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번에는 그래도 그나마 좋은 소식 중에 하나가 네. 될 수 있겠는데요. 그 FHA 융자를 받으시는 분에게는 네. 아마도 희소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바로 저희가 그 FHA 융자를 FHA 융자는 어떤 융자인지 아시죠? 네, 정부론이죠. 맞아요. 네.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네. 맞아요. 아주 쉬워요. 그냥 정부 융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 신청을 하거나 이러는 거 아니고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받으려고 했었던 그런 은행들에 가시면 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이제 그 브로커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냥 또 다른 하나의 형태의 융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크게는 이제 그 일반 융자 FH 융자로 이제 나눠지게 되겠죠. 네. 근데 오늘 이제 말씀해드린 그 FH 융자 중에서도 이제 몰기지 인슈런스에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반 융자의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페이먼트를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몰기지 인슈런스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몰기지 인슈런스는 내가 집을 사는데 융자를 받으면서 20% 이상 다운페이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 들으셔야 되는 네. 항상 들으셔야 되는 그러한 페이먼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네. 이제 몰기지 인슈런스가 되겠죠. 네. 네. 그건 이제 저희가 이제
PMI라고 하는데 Private Mortgage Insurance라고 합니다. 네. 이제 왜 이제 영어로 써서 하게 되냐면은 몰기지 인슈런스를 들려면은 그 은행에서 들긴 하지만 그 은행이 가지고 있는 몸담고 있는 그 몰기지 인슈런스 회사를 통해서 그 레이트를 받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몰기지 인슈런스 회사들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라이빗 몰기지 인슈런스라고 이제 불려지게 되는 거죠. 네. 자, 이제 반대로 넘어와서 이제 FHA 융자는 약간 틀려요. 네. 내가 다운페이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예를 들면 20% 이상 합니다. 또는 40% 이상을 내가 다운해요. 일반 융자에는 없었을 그런 몰기지 인슈런스가 네. 이 FHA 융자를 하게 되면 누구나 다 하고 몰기지 인슈런스 다운페이에 상관없이 몰기지 인슈런스를 들어야 합니다. 네. 네. 이제 그게 이제 FHA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MIP라고 이제 불려져요. 이제 정부에서 이제 보증한 융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정부에서 이제 갖고 있는 그 몰기지 회사는 회사라고 불려지는 건 네.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라이빗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몰기지 인슈런스 프리미엄이라는 이제 단어를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네. 자, FH 융자는요. 내가 일반 융자부터 말씀해 드릴게요. 일반 융자의 그 몰기지 인슈런스는 내가 다운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20% 이하 20% 이하로 다운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때는 다운페이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또한 크레딧 점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레이트이 굉장히 많이 틀려집니다. 네. 하지만 이 FHA 융자로 들어서게 되면요. 내가 다운을 얼마나 많이 하든지 그리고 크레딧 점수가 얼마가 되든지 딱 레이트는 딱 하나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네. 일반적으로 이 FHA 융자에서는 이 일반 융자보다 이 레이트 자체가 높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내가 740점 정도의 점수를 갖고 계신 분이 일반 융자를 통해서 내가 한 3.5%, 3.5든 5.5% 정도의 다운을 하신다라고 하면 한 0.25, 0.3 정도의 그 레이트를 가지고 이제 일반 융자의 그 몰기지 인슈런스를 내가 들 수 있지만 그 페이먼을 내게 되지만 이 FHA로 넘어오게 되면은 다 동일하다고 했었잖아요. 네네. 그 레이트이 0.85%가 됩니다. 네. 3.5% 다운하실 경우에는 네. 물론 한 5% 다운하시면 0.8 정도가 돼요. 뭐 레이트는 거의 차이가 없지만 지금 양쪽으로 놓게 보게 되면 비교를 하게 보면은 이 굉장히 일반 융자보다 굉장히 높은 네. 레이트를 가진 몰기지 인슈런스의 그 프리미엄이 정해지게 되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FH 융자 가서 하시는 분들은 요 몰기지 인슈런스가 높긴 하지만 여기가 최상이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좀 네.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고 나는 이렇게 크레딧 점수가 높은데 이렇게 똑같은 적용을 받아야 되나라고 하셨던 부분들 네. 이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될 겁니다. 네. 이제 바뀌어지는 게 지금 2월 27일 그러니까 이거 어. 공표가 난 거는 네. 3월 20일부터였었어요. 근데 네. 은행 제가 아까도 말씀해드렸듯이 어떤 아. 공표가 나게 되면 그것을 자체적으로 은행에서는 더 앞당겨서 시행을 할 수가 네. 있게 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나오는 어떤 한 은행에서는 지금 3월 20일 죄송합니다. 2월 27일부터는 우리가 이걸 적용할 수 있어라고 나왔어요. 네. 그게 내용의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 0.85에서 네. 지금 30bp가 차이가 나게 돼서 지금 감소가 됐습니다. 그게 네. 이제 0.3%가 이제 줄어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0.85%의 적용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0.55%의 네. 레이트를 가진 몰기지 인슈런스를 이제 드실 수가 네. 있는 겁니다. 네. 네. 크레딧 점수와 전혀 상관없이요. 네. 네, 그리고 다음 페이는 3.5% 이상일 경우 물론 5%의 다운을 하시고 FH 융자 받으신 분들은 0.8%에서 지금 0.3%가 줄어든 0.5%의 레이트를 가진 몰기지 인슈런스를 쓰실 수가 네. 있으신 거죠. 네. 네. 이게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네. 뭐 페이먼으로 따지게 되면 뭐 FH 융자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많이 집값이 항상 됐으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한 30만 불의 융자를 받는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네. 여태까지 적용됐던 부분의 0.85%만
220불 정도의 먼틀리 페이먼을 몰게지 보험료로 내셨어야 그쵸. 됐어요. 더 내셨어야 네, 됐죠. 근데 네. 지금 이제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그게 어느 정도가 감소가 되냐면 네. 170불 정도로 140불? 네네. 140불 정도로 감소가 돼요. 그래서 차이가 한 75불 정도가 다달이 세이브를 하실 수가 네, 있으신 거예요. 네. 1년으로 따지면 한 900불 정도가 됩니다. 네. 굉장히 큰 크죠. 부분이 네, 세이브가 되실 수가 있고요. 네. 반대로 생각하면 일반 융자를 받으셔서 하셨던 그런 분들, 예를 들면 680 정도의 점수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 그리고 다운페이가 적으셨던 분들, 어떤 경우에서 일반 융자를 택하신 분들도 있으세요. 네. 그러기보다는 이제는 다시 한번 FH 융자를 고려해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게 되면 그러네요. 더 좋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일반 융자와 가장 좋은 이자를 받는다라고 가정했을 때 일반 융자와 그리고 FH 융자의 그 이자율 차이는 FH 융자의 그 이자율이 0.5 정도가 더 좋아요. 네. 일반 융자보다. 근데 네. 어떠한 뭐 상황으로 해서 FH 융자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신 분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네. 이런 분들은 더 좋은 조건을 갖지만 그 중에 좋지 않은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이제 몰게지 레이트였거든요. 네, 몰게지 네. 인슈런스 레이트. 그 그쵸. 레이트이 좀 네. 비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좀 잃어갔었거든요. 여태까지 네. 일반 융자보다는. 근데 이 부분들이 지금 엄청 많이 지금 인하가 되었기 때문에 네. 이제 경쟁력을 다시 되찾은 거죠. 네, 네. 그래서 물론 이러한 부분들이 일반 융자에서 내가 뭐 한인 분들은 다운페이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나 20% 이상이 되는데 굳이 나는 FH 융자 가면 안 되겠죠. 그죠? FH 융자는 처음에 말씀했듯이 얼마나 다운하든 간에 무조건 하고 몰게지 인슈런스로 다달이 페이먼을 내셔야 된다. 네. 하지만 일반 융자는 20% 이상 다운하면 몰게지 인슈런스라는 게 없어지니까 낼 필요 네.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처음으로 집을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처음 구입이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다운 페이먼이 그렇게 많지 않은 많고 그리고 뭐 신용 점수가 그렇게 썩 좋지 않으신 분들은 FH 융자로 한 번 정도 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기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FHA 융자 몰개지 보험료가 인하가 됐기 때문에 그 금액이 아까 계산해 주신 대로 하면 1년으로 따지니까 굉장히 많아서 그렇죠. 그게 또 그 네. 금액이 또 꽤 크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똑같이 레이트도 일반 네. 융자보다 더 좋게 받게 되고 네. 그리고 또 몰기지 인슈런스도 내가 일반 융자가 가는 것보다 더 좋은 그 레이스로 해서 내가 몰기지 인슈런스 싸게 네. 내가 낼 수 있고 하니까 많은 부분들로 인해서 좋을 수가 있겠죠. 근데 네. 이러한 부분들은 그 각기 갖고 있는 그 융자의 상황에 따라서 그 분의 상황에 따라서 FH 융자가 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일반 융자가 더 나은 것인지 네. 이걸 판단하는 능력은 사실상 일반 분들보다는 이렇게 이제 전문적인 그렇죠. 상담 네, 네. 해주시는 분들이랑 상담해 보시고 네. 결정을 지으셔야겠죠.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자율 지금 현재 계속 오르다가 지금 약간 좀 정체돼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지금 2월에 2월 한 달 동안에 네. 몰기지 이자율을 봤을 때는요, 네. 굉장히 많이 뭐 업앤다운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된 계속 것 같아요. 올라가고. 네. 지금 뭐 예를 들면 그 2월 2일 날 저희가 올해 첫 번째 그 FOMC 회의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여태까지 계속 0.75 네 번씩 올리다가 그다음에 좀 어느 정도 물가가 수그러지는 상황에서 네. 0.5, 0.25까지 해서 요번에 이제 2월 달이죠. 2월 1일 날 0.25에 인상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베이비 스텝의 인상률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 얘기는 이제 앞으로 어느 정도 물가가 수그러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어요. 네. 전체적으로 시장 네.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자가 몰기지 이자도 한 5.75에서 5.87로 그러니까 6% 아래 정도로 해서 성립이 됐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회의가 딱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주 한 1, 2주 후에
이어지는 이제 경제 지표가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네. 그게 뭐 여태까지도 지금 계속 안 좋은 상황의 역할로 이제 될 수 있었던 게 실업률이었겠죠. 네네. 실업률도 너무나 견고하게 더 많이 견고하게 계속해서 지금 나온 지표들이었고요. 그게 이제 3.4%잖아요. 네. 3.5%의 실업률을 갖고 있었던 게 3.4%까지 내려왔거든요. 네.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게 진짜 뭐 1969년도 이때의 이 그 실업률을 지금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실업률도 안 좋아졌지. 거기에다가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계속해서 큰 폭으로 하락이 됐었는데 지금 1월 달에 나온 지금 지표로 봤을 때는 네. 지금 하락세가 거의 없었었어요. 네, 6.5요. 그 전에 6.5%의 상승이 있었던 그 물가가 6.4로 아주 하락세가 굉장히 늦어졌거든요. 네. 이러한 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던 게 이제 장기 국채예요. 장기 네. 국채는 이 경제 안정과 굉장히 밀접한 영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장기 국채를 건드렸고 그 장기 국채가 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아직 고스란히 이제 지금 몰게지 이자율로 이제 적용이 돼서 6점대 중반까지 6점대 한 2.5에서 6.5 정도까지 올라왔었어요. 네. 지금 중순까지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안 좋은 상황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게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도 마찬가지인 거고 또 오늘 아침에 제가 항상 이렇게 방송을 금요일 날 이제 마지막 주 금요일 날 하다 보니까 네. 네. 이 마지막 금요일 날에는 이 PC라고 하는 네. 이제 물가 지수가 있습니다. 이 PC는 이 FOMC 미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2% 물가를 우리는 고집한다라고 하는 이 것이 이제 PC 물가이거든요. 네. 이 PC 물가가 예상과는 달리 굉장히 많이 좀 안 좋아졌어요. 오늘 네. 아침에 발표된 걸로 보게 되면 그래서 이러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지금 오늘 아침까지 지금 이자율이 6.75에서 또 6.85 올랐어요. 네, 정도의 이자율이 지금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한 달 동안 거의 한 1% 정도가 지금 상승이 돼서 지금 몰기지 이자율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네, 여기 지금까지. 몰개지 관련된 소식들 알아봤고요.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경제 소식 저희가 항상 이번 시간 통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네, 간략하게 어떻게 좀 마무리가 될까요? 그렇죠. 네. 네. 이제 뭐 지금 아까도 언급해드렸듯이 네. 올해 첫 번째 그 FOMC 회의가 네. 이제 있었고요. 이제 뭐 지금 3월 뭐 21일인가요? 그 정도 되면은 몇 주 후에는 이제 두 번째 FOMC 미팅이 있을 텐데 네. 요번에 첫 번째 있었던 그 미팅에서 이제 0.25만 금리를 인상을 했었습니다. 네. 이제 그 뭐 것은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좀 많이 급 하락세를 지금 보여왔기 때문에 이제 연준에서도 거기에 발맞춰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하긴 하겠지만 좀 더디게 하자. 그 속도를 그 인상 폭을 이렇게 많이 넓힐 필요는 없을 것 같아라는 분위기도 이제 많이 돌았었습니다. 네. 근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지표들이 사실상 생각보다 물가가 그렇게 빨리 잡혀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 뉘앙스의 그 지표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네. 그 CPI도 마찬가지고 소비자 물가 지수, 뭐 실업률 마찬가지고 또한 또 올해 아까 좀 전에 말씀해드렸듯이 그 PC라는 그 물가 지수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3월 20일에 있을 그 두 번째 그 FOMC 미팅에서 사실상 원래는 0.25 정도가 인상이 되더라도 0.25 정도의 인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네. 좀 안 좋은 지표들로 인해서 지금 0.5 정도의 아.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네. 것이 지금 고개를 들고 있거든요. 네. 그 단적인 예로 제가 이제 그 금리를 예상을 할 때 그 Fed Watch Tool이라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네네. 거기 이제 들어가게 되면 뭐 예상가들이 예상하는 그 어떻게 금리가 주어질까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 다음에 그 FOMC 회의에서는 0.25 정도의
인상이 있을 거야라는 그 부분들이 한 89%가 차지를 했었는데 네. 오늘 그 PCE 물가 지수가 아. 나오고 난 다음에 이게 확 돌아섰어요. 네. 그래서 지금 0.25의 인상에 되는 그 부분이 58%, 56%, 7% 정도로 내려갔고 네. 0.5% 정도의 인상률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라는 것이 한 40% 이상이 됐어요. 네. 그 얘기는 지금 기조가 많이 25% 인상률에서 0.25 인상률에서 0.5의 인상률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라는 기조도 많이 도왔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직까지 물가가 그렇게 많이 생각보다 떨어지는 폭이 좀 느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3월 20일에 있을 그 FMC 그 회의에서 어떻게 통화 정책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지 한번 지켜보실 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그 주택 판매량이 네. 어떤가요? 1월달. 주택 판매량은 계속해서 거의 뭐 12개월째 네. 계속해서 하락세를 지금 보이고 있고요. 12개월째. 네네. 뭐 1월달에 그 기존 주택 판매량 같은 경우는 400만 채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많이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들이 뭐 갑자기 좋아질 부분들은 아니겠죠. 하지만 지금 새로 이제 몰기지 쪽으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부분들의 그런 프로그램들로 인해서 네네. 아마 어느 정도 커버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라디오 정보 시대 오늘은 남승엽 융자 전문인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